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꿀토끼예요. 오늘은 저염 레시피나 일상 브이로그가 아닌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어떤 병인지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제 저희 신랑이 현재 이제 희귀난치병 질환으로 판정을 받고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이제 치료를 받은 지 7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어떤 병인지, 왜 햄버거병으로 불리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이 약간 생소하죠. 많은 분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이 뭔데? 그게 무슨 질병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질환 같은 거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아픈 건가? 어디가 아픈 건가? 아파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질환을 가지고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관심도 가져주시고 영상도 계속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요,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에서 감염된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인데요. 이제 정상인은 이제 콩팥이라는 곳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콩팥이 기능을 잃게 되면서 노폐물이 빠지지 못하고 계속 쌓여서 독이 쌓이는 거죠. 계속 쌓여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햄버거병으로 불리게 됐을까? 그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덜 익힌 햄버거 패티를 먹고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발생이 되면서 생긴 이름인데요. 특히 여름철에 위험하고요. 그리고 집단 식중독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면역력이 저하된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주로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도 뉴스에서 간혹 집단 식중독이나 햄버거병 관련된 뉴스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대장균 감염이 먼저 첫 번째로 있는데, 완전히 익히지 않은 고기나 오염된 물이나 혹은 채소 같은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대장균이 되게 되잖아요. 이 대장균에서 독소가 배출이 되는데, 이 독소가 적혈구를 비정상적으로 파괴시켜버려요. 근데 적혈구가 하는 일이 우리 몸속의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적혈구가 없어지니까 신장의 기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장의 역할은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게 돼서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는 유전적 원인이 있어요. 이제 유전적인 경우에 유전자 돌연변이나 분해 요소 결핍, 그러니까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이런 분해 요소 결핍 같은 것이 원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인 원인은 이제 후천적으로 장기 이식 같은 걸 하신 분들이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서 이제 이식한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이런 면역이 저하된 분들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진단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혈액검사 상에서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 신기능 이상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소변검사를 통해서 단백뇨나 혈뇨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기능 저하, 용혈성 균형, 혈소판 감소증, 이 세 가지가 관찰이 되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치료 내용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는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노폐물과 수분 조절이 어렵게 돼요. 노폐물과 수분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수분과 전해질 같은 경우를 교정하기 위해서 투석이나
수혈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혈압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혈압약 복용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셔서 병원에 가시게 되잖아요. 증상을 알려드리게 되면 구토나 머리가 아프거나 빈혈 혹은 고혈압 혹은 얼굴이나 이제 눈동자가 노랗게 되는 변하게 되는 황달이거나 간이 커지는 간 비대증이거나 혹은 설사 혈변, 혈뇨 같은 피가 나오는 출혈 증상이 있거나 혹은 전신이 붓는 전신 부종도 있겠고요. 소변량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경련이나 혼수 상태까지 또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나타나면 늦추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감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발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방문하셔서 꼭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과를 가야 되냐 하면 신장내과,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라면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검진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예방법은 이런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반드시 꼭 이렇게 씻어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날것, 육회나 생선회나 이런 거 같은 거는 되도록 섭취를 하시지 마시고 이런 고기나 어류 같은 거 드실 때는 꼭 잘 익혀서 완벽하게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칼이나 도마 이런 요리도구 같은 거는 위생관리에 조금 철저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제 물은 반드시 정수된 물이나 끓인 물, 우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살균이 된 우유 같은 거를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햄버거 안에 이제 고기 패티나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오염된 채소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유발을 한다고 하니까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햄버거를 먹으면 무조건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발생하느냐는 아니고요. 이제 햄버거 안에 덜 익힌 패티가 있거나 이제 독소가 들어있는 대장균이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무조건 햄버거를 먹는다고 해서 걸리는 건 아니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조심해 주시는 게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런 예방법은 개인위생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물이나 우유 같은 건 꼭 살균된 것으로 드시고 이왕이면 햄버거뿐만이 아니라 소세지, 다짐 육 같은 게 들어간 햄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몸에 좋은 식품은 아니니까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로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진단이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햄, 소세지, 햄버거 같은 것을 저희 신랑이 무척이나 좋아했고 자주 먹었던 음식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TV 프로그램이나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들 뜨지만 이런 정크푸드나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항상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잖아요, 저희가. 근데 귀로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옮길 때 그러질 못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저희 신랑도 본인이 이렇게 아플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햄버거나 소세지, 햄 이런 식품들을 자주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조심하셔갖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찍어봤는데요. 저희 신랑도 작년 2020년 6월 27일 날 처음으로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나왔던 것처럼 얼굴이 노래지고 눈동자가 노래지고 그리고 토혈, 피가 나오고
소변에서 커피 색깔 같은 검은색 소변이 나오고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처음 그 병문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작년 6월 27일은 처음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는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인 건가, 뭐 실감도 안 나고, 생전 중환자실이라는 것도 처음 가보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처음 걱정한 것과는 달리 지금 약 7개월 정도가 흐른 뒤인 현재는 저희 신랑은 너무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개인 위생 관리하는 것도 이전보다는 조금 부지런해진 것도 있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나 주사 맞는 거 그런 것도 잊지 않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고, 특히 식단요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집에서 만든 저염, 저칼륨, 저인 식단으로 음식 조절을 하고, 당분간은 외식은 절대 안 돼요. 외식은 어쩔 수 없이 한국 음식에는 국, 찌개, 뭐 젓갈, 김치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식단에는 칼륨도 많겠지만 염분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외식은 당분간 절대 안 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수님께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더니 정말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부전증 환자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신부전증 환자가 아니어도 그 외 질병으로 힘들게 투병 중이신 다른 분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치료 받으셔서 정말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어디 아픈 데가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보러 오셨다, 이런 분들도 몰랐는데 이렇게 병이 있더라, 이런 병이 한번 생기면 회복하기가 힘들더라 알아주시고, 이왕이면 조금 건강관리 챙기셔서 아프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아프신 분들이 이 영상으로 희망을 찾고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찍어봤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이제 저희 신랑과 저와 함께 이런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토크 영상도 가끔 찍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현재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와 지금 현재의 상태 비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좋아졌는가, 어떤 관리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가끔씩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일요일날 또 영상으로, 저염 레시피로 또 영상을 올릴게요. 일요일날 또 영상으로 만나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일요일날 또 봐요. 우리 안녕.